김호중 국민 밉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분들께 큰 분개함을 만들게 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피로감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에 대하여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냐, 또는 소 씨가 올리는 영상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좀 남을 비방한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올리는 영상들 대다수가 이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한 것, 또는 같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령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사태, 그리고 김호중 씨의 이번 음주운전 사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공감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국민 밉상이라는 단어가 왜 쓰였겠습니까? 그만큼 김호중 씨 이번 사태에 많은 국민분들은 기가 차고 정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면서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을까? 10일이 지난 후에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도 모자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야말로 국민 밉상의 길을 자초한 셈이다. 여기 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건,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에 큰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게 이걸 보세요. 많지는 아니라고 하던 김호중 씨, 소주를 10잔 정도 마셨고 음료수를 섞어 마시면서 다음날 고향 콘서트 공연을 위해 성대를 보호한다라는 등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CCTV 영상을 살펴보니 비틀거리면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사고 직전 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본인 차에 탑승하는 폐쇄회로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 이 비틀대면서 CCTV에 이 SUV에 올라타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이 유흥주점 내에서도요, 소주 3병 정도를 주문했다라는 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이 전부 다 확보되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혼자서, 김호중 씨 혼자서만 소주 3병에서 4병을 마셨다, 이 얘기가 증언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짓말을 했네요. 김호중 씨의 거짓말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에 끝이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삼켰다라는 메모리 카드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의사의 판단을 들어보니 참 대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2명에게 기자가 물어보니 5월 9일 날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면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 내벽이나 장벽에 붙어있을 가능성도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삼킨 음식과 이물질은 크거나 뾰족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그 다음날 대변을 통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드물게 위와 내 장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에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 자, 특히나 이 SD카드, 메모리 카드가 대변으로 나왔다면 이걸 과연 복구할 수 있을까? 머무른 기간이 짧았다면 복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삼켰을까요? 어디에다가 버렸을까요? 더불어서 이것도 김호중 씨가 지시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맞을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번 김호중 씨 사태를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도주하고 또 술 마시면 처벌 어렵다. 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의 전략.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무슨 말이냐? 이 음주운전으로 걸릴 것 같았을 때 사고 이후 현장 이탈을 하거나 이탈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고 나서 술을 먹는 것을 막는 걸 법적으로 만들어놔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거나 추가 술을 마시는 음주 행위를 이 굉장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그리고 자수를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음주 측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술 마시고 나면 김호중처럼 도망치고 편의점 가서 술 마시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악영향입니까? 공익적인 목적에서라도 이런 김호중 씨의 사태는요, 면명백백하게 온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례입니다. 왜냐? 또다시 남용되지 않아야 하는 악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김호중 씨 콘서트 현장에서는요, 전도 유망한 청년을 매장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냐? 많은 김호중 씨의 팬들의 비판 내용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의 지지는요, 굳건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전날부터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묵으며 공연을 기다린 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팬들이 사실 1시간이 지나도록 줄은 줄지 않았고 좌석을 고르지 말고 아무 자리나 달라. 그래야 뒷사람들까지 표를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현장에 100여 명의 팬들이 또 티켓을 사갔다고 해요. 공연 30분 전까지도 수백 명이 현장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뭡니까? 결국 공연이 열렸어요. 그런데 결국 자숙전 마지막 공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국민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잘못에 대한 고백은 했어야 하잖아요. 음주병 소니에 관련된 멘트는 전혀 없었고 사과도 1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공연 현장이었다고 해요. 첫 곡으로 별은 빛났건만 이라는 노래를 김호중 씨가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김호중 씨가 노래 부르는 현장의 모습이 이렇게 촬영이 된 겁니다. 김호중 씨는 2부 공연이 시작된 직후에 별은 빛나건만 노래를 불렀는데 이어서 미국의 이탈리아 마피아를 소재로 한 영화 대부의 테마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1부 공연에서는요, 한 차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부 공연 때 처음 등장한 김호중 씨를 보고 이 아리스 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 팬들은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이 두 곡을 부른 뒤에 무대에서 사라졌고요.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51분에 다시 무대에 올라와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는 팬들이 다 같이 떼창을 불렀고 김호중 씨가 이 노래를 마치자 팬들은 김호중이라고 연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호중 씨가 10시 9분쯤 자신의 5번째 곡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내려갔는데 대기실로 향하기 전 김호중 씨는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고 해요. 중간중간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팬들도 눈물을 보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누리꾼들은 이걸 보고 참 가관이다라는 반응이 더 많이 쏟아진다라는 건 제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좀 민망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뭐 나라를 구한 거야? 무슨 열사가 난 것 같다. 왜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은폐했고 끊임없이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안쓰러워하고 참 가관이다 라는 말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좀 공감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김호중 씨를 두둔하는 팬들의 입장은 상당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맞은 놈이 말이 많네. 김호중 씨의 학창 시절 때의 증언들이 쏟아진 영상에 김호중 씨의 팬들이 남긴 댓글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나 심각했는지 피해자들에게 2번이나 상처를 주는 신상을 요구하는 댓글들까지 쏟아졌다라고 해요.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댓글 내용들 같습니다. 저게 무슨 문제냐, 웃긴다. 그렇게 떳떳하면 피해자들 얼굴 좀 보여주지. 왜 얼굴을 모자이크 했을까? 호중이가 무섭긴 한가 보다. 맞은 놈이 말이 많네. 한 번쯤 나를 돌아보고 살아라. 왜 조용히 있다가 하필 이 시기에 또 이러는 거냐. 돈벌이밖에 생각이 안 된다. 김호중 씨는 많은 루머에도 피해자 한 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가짜 피해자들이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오히려 김호중은 학창시절 이렇게 피해를 당한 친구들 편에서 찾아가 혼내주기도 한 정의로운 친구였다. 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알다시피 그 영상에는요, 위계질서가 심하긴 했지만 인사를 무조건 해야 했고 뛰어가서 90도 인사도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일방적인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댓글을 남긴 팬들은요, 김호중 씨의 마지막 콘서트 현장에 찾아가서 아주 끝없는 응원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김호중 씨의 요번 콘서트 24일이 아니라 23일이 마지막 날로 끝나버리게 됐는데, 콘서트 현장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요, 빈좌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김호중 씨가 다 자초해서 만들어낸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보면은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요,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회원들로 추정되는 분들께서 올라간 영상의 댓글창에 우르르 몰려오셔서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해라, 가짜 피해자다, 도를 넘은 2차 피해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 내용을 싹 스크린샷을 떠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믿고 있냐, 대한민국은 큰일이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무조건 나쁘게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요, 이 영상이 무려 41만 회가 넘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조회수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김호중 씨의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더불어서 김호중 씨의 소리끼리 있는 김천까지 방문을 했는데, 이 김천을 방문한 유튜버에게 지나가던 김호중 씨의 팬들로 보이는 분들은요, 다 한마디씩 했다고 해요.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냐 등등등 참 황당한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현장에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유튜버가요, 현장에서 자신의 신상이 제대로 보호나 될까 너무나 두려워서 오히려 김호중 씨의 팬인 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김천에 있는 김호중 소리길에는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알려진 건 이것이 유지되려면 연간 2억 원대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약 9억 원 가까이 이 김천에 있는 김호중 소리길을 위한 많은 금액들이 들어간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노래가 들어서 팬이 된 분들부터 김호중 씨의 인생 서사를 듣고 응원하기 위해 팬이 된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건 팩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호중 씨의 소리길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었지만 이거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다, 김천시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팬이라는 분들께서 이런 2차 피해까지 함께 입히고 있다라는 건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안 그래도 많은 국민분들에게 지금 흔한 말로 나가리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일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검사가 진행이 되면요, 모르긴 몰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최소 김호중 씨가 방송으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팬들이 쏟아낸다라는 건 김호중 씨의 복귀를 더 늦출 수밖에 없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동들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호중 씨가 이날요, 서울 강남경찰서의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서려면 경찰이 문을 열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와 또 변호인이 물러서지 않고 장시간 경찰 수사팀과 대치했던 이유를 물어봤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김호중 씨가 그날 출석할 때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 그런데 경찰은 안 된다, 5시간 넘게 대치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김호중 씨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 비공개 귀가 저의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이럴 때 지켜야 할까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또 떳떳하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가듯이 귀가를 하고 출석하는 게 과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이 많은 것인가, 상당한 의문점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실제로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뭐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라면서 뒷말을 조금 붙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뒷말을 붙였나 하고 좀 살펴봤더니 황당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검사를 앞둔 김호중 씨의 심경은 이렇다고 해요. 제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변호사를 통해서 김호중 씨의 솔직한 심정이 담긴 문장이라며 이와 같은 김호중 씨의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는 어렵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상태에서 최소한의 입장 정도는 알리고 싶다라는 의도로 읽힌다고 해요. 김호중 씨 또 조사 종료 후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마치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듭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나요? 라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합니다. 구속수사 여부가 아직 판가름 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고 해요. 김호중 씨의 이러한 주장은 감정적 호소의 영역에 불과하며 이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의 공보규칙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해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긴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흉악한 범죄가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 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출석 때와 똑같이 귀가 때도 비공식으로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언론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시 다른 연예인들은 숱하게 공개 출석했는데 왜 김호중 씨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왔냐? 특혜 논란이 터졌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예인들 보면은 아무리 심각한 사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뭐고 간에 하나같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 포토라인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죄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인들을 빼고는 연예인들 중에선 최근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오로지 김호중 씨만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이게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조남관 변호사는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라고 반발까지 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조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사실 귀가할 때도 비공개로 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기간은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며 다만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 우리를 도와달라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김호중 씨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경찰의 공보규칙을 지적한다고 해서 법원이 김호중 씨의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가령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수차례 솔직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거짓 해명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술잔을 입에 대기만 했다던 초기 해명과 달리 소주 10잔 안팎, 적어도 최소 한 병은 마셨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적용된 죄명만 해도 특가법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무려 4개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한 것으로 지목을 한 이 유흥업소에서요 결정적 증거까지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 상황에 대해서 검찰도 엄벌 의지를 밝힌 만큼 기소 단계에서 세부 범죄 사실과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중들과 일부 또 팬들 역시 김호중 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마지막 자존심을 주장하려면 이에 앞서 김호중 씨 본인이 더 이상 거짓 해명을 내놓는 대신 진심 어린 사과를 대중에게 소상히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존심 얘기를 운운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김호중 씨가 자숙전 하게 되는 마지막 공연에 김호중 씨의 팬클럽 아리스가 집결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의 영장 실질 검사가 24일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만큼 23일 공연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팬들이 와서 현장에 집결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팬들은요, 인터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라면서 비판을 쏟아냈고요. 김호중 씨를 위한 응원만을 내놓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김호중 씨 콘서트를 응원했어요. 가수 본인은 자존심을 주장하고 팬들은 인터뷰를 거부하며 김호중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공연을 강행하는 김호중 씨, 결국 수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사실 빗발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 경찰, 검찰, 법원, 나아가서는 방송계, 광고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김호중 씨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들과 김호중 본인만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슈퍼클래식 24일 공연은요, 불참이 확정되었고 전액 환불하겠다라는 발표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장실질검사 연장 신청까지 취소가 돼버린 마당에 결국 이제는 24일 금요일 콘서트 티켓은요,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 환불해드리겠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는 영장 실질검사 결과에 따라 구속 조치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슈퍼클래식 공연이 결국 하루치가 불발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다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증거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호중 씨의 재판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소주만 3-4병을 마셨다. 김호중의 진술을 뒤집은 유흥업소 종업원들. 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주만 3-4병을 마셨다라는 단독 기사가 또 올라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호중 씨 소주 10잔이 아니라 소주만, 정확한 워딩입니다. 소주만 3-4병을 마셨다.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호중 씨가 분명히 5시간 동안 10잔 이내로 술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동석한 유흥주점 종업원들, 동석을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간 사람들 말고도 여성 접객부가 함께 자리에 앉는 곳이 바로 이 유흥주점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유흥주점에서만 소주를 3병 이상 마셨다라는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이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김호중 씨가 주장했던 것과 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결국 진행했는데 김호중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적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호중 씨만 유일하게 양주가 아닌 소주를 현장에서 마셨고 그 양만 3-4병이 됐다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의 진술과 또 다르게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마신 3시간 동안의 소주의 양만 무려 3병 이상을 마셨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흥업소 내의 CCTV 영상에서도 김호중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김호중 씨가 이때까지 말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가 또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입장 번복을 계속한 이 김호중 씨의 재판 전략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호중 씨는요, 영장실질검사 역시도 결국 연기 신청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여전히 의혹 전부를 인정할 것인지 일부는 죄가 없다고 항변할 것인지 김호중 씨의 인기가 최상의 주가를 달려왔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소속사에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호하려 할 것이다. 아마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모든 혐의는 최대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모든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흥업소 내의 CCTV에도 김호중 씨가 만취하여 휘청거리는 모습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쏟아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술집 내부에 있는 종업원들의 진술만이 아니라 실제로 김호중 씨가 술에 만취해서 이 유흥업소 내부에서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모조리 CCTV에 담겨 있다라는 건데, 이거 24일날 공연을 가능하게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중에 긴급 체포돼버리는 일마저도 저는 생길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이미 전달해드렸던 김호중 씨의 학창시절 의혹,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폭로됐던 김호중 씨 학창시절 때 문제만이 아니라 김호중이 결정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쉽게 말해서 뜨게 된 계기가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던 게 사실 다 거짓말이다. PD랑 짠 건지 작가랑 짠 건진 모르겠지만 다 만들어진 스토리라고 주장을 했다. 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는요, 과거 일명 이렇게 야쿠자 문신이라고 하죠. 이레즈미 문신을 해서 굉장히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예전 건달 생활을 했었던 개과천선한 캐릭터를 갖게 되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김호중 씨 음주 사건 이후에 이레즈미에 대한 관심량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호중, 문신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당한 이레즈미 문신이 알고 보니까 김호중 씨가 과거 도끼 문신, 어설펐던 문신을 지우고 남았지만 그 이후에 커버업이라고 합니다. 어설펐던 문신 이후에 위에다가 새로운 문신을 덮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절대 좋은 풍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걸 본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레즈미 문신에 푹 빠져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악 영향력이라고 하겠죠? 선한 영향력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킹에 실제로 등장했었던 김호중 씨가 결정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강호동 씨가 진행을 하던 스타킹에 고딩 파바로티 김호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고, 이 당시 때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줬었던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단독으로 제보된 이메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좀 말씀드리고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호중의 엄마 없이 할머니가 키웠다라는 것은 김호중의 학창시절에 스타킹 TV 방송이 스타킹에서 감동을 주도록 만들기 위해 PD들의 꾸며낸 방송이었다라는 걸 밝혀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를 컨셉으로 해서 평생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이 정작 할머니와 지낸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 제가 듣기로는 김호중의 뒷바라지를 재혼했었던 어머니가 희생하며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학창시절 애를 무척이나 먹을 때도 그 해결을 어머니가 다 해오시면서 자식을 위해 참아왔던 어머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듣기로는 김호중 씨의 어머니가 울산에서 로타리 클럽 모임에도 나갈 정도로 재혼 이후 경제력도 상당하고 김호중 씨가 유럽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어머니가 보내준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보를 받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에게 제보해 주실 분들 이메일로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정보는 제 채널에 정보란에 들어가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좀 더 읽어보면 김호중이 갔다는 유럽 유학도 대학 졸업장이 없어 사람들이 의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원 연수를 몇 달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학금을 타며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은서 선생님도 그런 재력이 있어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 유럽 연수의 뒷바라지는 김호중 씨의 어머니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도 어머니 측근들의 증언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한다. 김호중의 어머니는 내가 죄가 있다면 자식을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몹쓸 사람이 되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모두 각자 각본을 알면서도 자식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나쁜 엄마로 살아야 했던 어머니도 그 인생이 참 기고하다. 할머니 노래로 위장해 저런 거대한 팬덤을 가진 것은 진짜 최대 사기극과 같다. 스타킹과 김호중 영화도 꾸며진 일임을 밝혀주셨으면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카라큘라라는 유튜버 영상에서 그 부분이 증언을 통해 영상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왜 멀쩡히 있는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했던 것일 걸까요? 쭉 보면 실제로 2009년 스타킹에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출연 당시 작년 여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의 유언이 저의 손을 잡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돌봐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어린 학생의 모습을 봤던 수많은 대중분들은요, 굉장한 감동과 감격을 했고 그 이후로 김호중 씨는 할머니라는 뮤직비디오로도 많은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김호중 씨를 이야기할 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보면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신다라는 생각에 애모를 열창했었던 김호중 씨의 이 방송 프로그램 장면도 있습니다. 지금의 손주를 있게 한 할머니를 위한 노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김호중 씨의 인기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미운 우리 새끼에 등장했을 때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박수홍의 어머니가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방송에만 나갔다 하면 김호중 씨는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놓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의 어린 시절이 공개됐던 편스토랑 편을 보면요, 이때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의 김호중 씨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공개가 되면서 김호중 씨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또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김호중 씨의 효심을 봤던 것일까요? 김호중 씨가 이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를 했을 때 열심히 기다려줬던 김호중 씨의 팬들은 이렇게 마중을 나가서 엄청나게 반겨줬습니다. 근데 이 나이대를 보면 김호중 씨의 어머님 나이대나 그 위에 할머님 나이대에 근접한 분들이 상당수죠. 쉽게 말해서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은 왜곡돼서 김호중 씨에 대한 좀 무지성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어찌됐건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많은 팬분들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메모리 카드 본부장이 삼켰다고 했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직접 블랙박스를 제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증거로 모친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김호중 씨는요, 자신의 친모, 그러니까 어머님과 담을 쌓은 채 방송 활동을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타킹에 등장할 때도 김호중 씨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명의의 핸드폰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까요? 더 황당한 건 김호중 씨의 많은 논란거리 중에 이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 일부 팬들에게 구슬하는 명목으로 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김호중은 엄마가 잘 모르셨고 나를 위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뭐 오죽했으면 김호중 씨의 어머니, 무속인 루머부터 또 친아버지, 부모님 이혼,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는데요. 팩트는 이겁니다. 김호중 씨가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 이어 어머니까지 사건이 터진 것이 2020년도입니다. 팬들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라고 했거든요. 팬 3명에게 840만 원어치 굿을 요구했다라고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 피해자들이 이 의혹을 막 알려주게 된 거죠. 팬들의 항의로 몇몇 피해자에겐 돈을 되돌려주고 가입도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믿고 이 굿값을 준 거였다라고 하죠. 또 미스터트롯 결승을 앞두고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에게 액바지 굿을 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호중 씨의 어머님은 이 B 씨에게 대운이 들어왔다라며 그것을
김호중 씨에게 전달하는 액바지 굿까지 했던 거죠. 참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었던 김호중 씨인데 이 당시 때 이야기를 보면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여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제가 하셨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대신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팬들은 김호중 씨의 모친이 그 당시 6월까지도 팬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는 내용의 이 문자 메시지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팬들이 막 호중이를 생각하시니까 했겠지 이해하려 했지만 참을 수 없다. 그만해라. 자기 새끼를 버리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뭐 이런 등등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시에도 쏟아졌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호중 씨 측에서 공식 사과를 해요. 친모 논란 사실이다. 금품 피해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은 꼭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김호중 씨의 어머니는요.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마저 버림받게 된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때에는 뭐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직접 입을 열게 된 거죠. 뭐라고 열었느냐? 나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다. 유학도 내가 다 뒷바라지 했다. 자, 보니까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언젠가 팬미팅 할 때 진실을 호중이가 밝힐 거다. 물론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라 이해한다. 자기 새끼 버리고 간 적 하늘을 우러러 한 번도 없다. 나는 김호중 엄마입니다. 호중이도 말 못할 사연이 많고 지금은 잘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라면서 뭐 울산에서는 자기도 공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며 오늘도 김천예고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잘 지냈다. 진실은 언젠가 호중이가 가정사 이야기할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글을 잘못 올린 기자도 등장을 할 거다 라면서 팬분들과 함께 김호중 씨를 응원해 달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다. 호중이를 위하지 않은 게 없다. 나는 심장이 벌벌 떨리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자, 이런 얘기가 당시에 많이 문자를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김호중 씨는요, 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결국은 호중이가 다 밝혀질 거다라고 했지만 김호중 씨는 그 이후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의 어머니는요, 김호중 씨의 팬들에게 접근하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굿을 종용했고 피해를 줬고 또 특정 단체에 권유하여 회비를 내며 가입까지 시켜 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호중 씨는 단 한 번도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발매하게 된 음원인 할머니의 뮤직비디오에도 어머님보다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황당한 건 요번 카라큘라라는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작이 김호중 씨가 할머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은 극히 짧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김호중 콘서트 현장 판매 부스 오픈을 기다리는 시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가 지금 구속 영장까지 신청이 됐고 24일 날 영장 실질 검사로 인해 24일 콘서트가 진행도 불가능해진 현재 상황이었는데요. 김호중 씨의 23일 날 콘서트 현장에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티켓을 구매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대중분들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 경찰, 언론사에서는 김호중 씨의 잘못된 점을 몇몇이, 낱낱이 꼬집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